21번입니다. 중의표기법으로 표현된 보기의 수식을 후의표기법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여기가 이제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2 빼기 F 곱하기 G가 곱하기니까 이게 먼저 수행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고 얘가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고 얘가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고 얘가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고 자, 그 다음 어디를 수행하나요? 곱하기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더하기가 수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가 좀 긴데 여기로 빠져나와줘야 되겠죠. 마지막 빼기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A, B, C 곱하기 D 빼기 2 F, G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H 빼기 자, 이렇게 되겠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노드 ABC를 가지는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B를 삭제하기 위한 의사 코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중 연결 리스트니까 얘가 100이다. 그럼 얘가 200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얘가 300을 가리키면 되는데 여기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얘가 300을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0에 저장되어 있고 얘가 200에 저장되어 있고 얘가 300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의 next C 그죠? C가 300이잖아요. C 300을 A next에 넣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preview에다는 A를 넣겠다. C의 프리뷰 A가 100에 있죠? 100에 넣을게요. 그러면 300을 가리키고 이전 C는 100을 가리키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볼까요? A의 next에다가 B의 next를 넣겠다. B next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3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300을 A next 이곳에다 넣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프리뷰에다가는 B의 프리뷰를 넣겠다 라는 거죠. B 프리뷰가 얼마죠? B의 프리뷰는 지금 100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100. 이 100을 C 프리뷰 여기다가 넣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300을 가리키고 C는 100을 가리키고 그래서 B가 지워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B가 프리뷰, A next, 다음에 B의 next, 다음에 B의 next, 의 프리뷰, 그다음은 B의 프리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next는 지금 300을 가리키고 있죠. 이 300이라는 값을 B의 프리뷰의 next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거고 자, B의 프리뷰는 지금 얼마를 기억하고 있죠? 100을 기억하고 있죠. 이 100이라는 값을 B의 next의 프리뷰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됐죠?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자, A의 next에다는 A의 next의 next 값을 넣겠다. 자, A의 next의 next 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300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얘가 300이 되는 거죠. 이 300을 A next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하고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A에 next, 에 next, 에 preview. 일단은 D에 프리뷰 값을 넣겠다라는 거죠. 자, B의 프리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B 프리뷰가 1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100에 왔어요. 이 100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A의 next, A의 next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미 C를 가리키고 있잖아. 1이 오는 거죠. 거기에 next, 그러면 어떤 D 값이 있겠죠.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 400이다. 그러면 거기에 프리뷰 얘를 여기를 100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23번입니다. 배열로 구현한 스택 자료 구조의 푸시. 자, 푸시라는 것은 이제 뭔가 삽입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요. 팝이다라고 하면 이제 삭제시키는 거죠. 스택에서 나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푸시다라고 하고 이제 꺼내는 것은 팝이다라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의 코드가 올바르게 된 거는 자, 여기는 이제 푸시에 관련된 것이고 얘는 이제 팝에 관련된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스택에다가 어떤 자료를 삽입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다 찼으면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기가 최상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탑이 되는 거죠. 처음엔 탑이 0이었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공간 확보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탑을 먼저 증가시켜서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였나요? 그래서 이거는 탑을 시킨다라고 해서 탑 증가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증가하고 데이터를 넣겠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삭제에 관련된 거죠. 네, 비어 있으면 이제 스택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안 비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탑은 1인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탑이 2가 되어서 B가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삭제를 하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먼저 삭제를 하죠. 삭제를 해서 B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탑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탑 2를 먼저 넘겨줘야죠. 2번에 있는 걸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에 인점 리스트는 어떤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정점 A에서부터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할 때 정점이 방문되는 순서로 옳은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이 모양을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다음에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깊이 우선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깊이를 우선으로 해서 탐색하는 기법이 되고 너비 기법은 이제 같은 레벨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기법이 되죠. 일단은 여기 그림을 그려본다면 A에서 B로 가죠. A에서 B로 가고 B는 A와 2로 가는 거죠. A와 2. 그래서 A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위에 2가 있겠군. 이렇게 보는 거고. 자, 2는 B와 G로 연결되어 있어요. B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G가 연결되어 있고요. G는 널이 됩니다. 또
A에서 C로 가죠. A에서 C로 가고 C에서는요, A와 F로 갑니다. 그래서 C에서는 F가 연결되어 있고 F는요, 네, F는 B와 C, B와 네, C, 다음에 D로 연결이 되어 있고 D에서는 다음에 G로 연결이 있군요. F하고 G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D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연결된 게 지금 D가 있군요. D 이렇게. 다음에 D는 A와 F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와 F로 연결이 되어 있고. 됐나요? 네. 그러면 모두 됐나요? A, B, C, D. 그 다음에 E, F, G.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제 기피우선 탐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에서 B로 가고, E로 가고, G로 가죠. 네,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G와 연결된 F로 가죠. 네. 그 다음에 F에서 이제 연결된 곳 C로 가고, 그 다음에 연결된 곳, 자, 다 방문했으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연결된 곳 D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경우 패스 3의 결과는 그랬어요. 자, 9, 6, 7, 3, 5가 있어요. 자, 버블 정렬은 인접된 데이터끼리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데이터를 왼쪽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비교를 해요. 6이 더 작으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죠. 자, 비교하세요. 자리를 바꾸죠. 또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꾸죠. 또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1회전한 결과를 적어본다면 6, 7, 3, 5, 9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가장 끝에 가장 큰 값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2회전을 합니다. 자, 비교합니다. 그대로죠.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죠.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6, 3, 5,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3회전입니다. 비교하세요. 서로 자리를 바꾸죠. 비교하세요. 서로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3, 5, 6이 되는군요. 정답 2번입니다. 4회전 마저 할까요? 네,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3, 5가 되는 거죠. 네. 26번입니다. 퀵 정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퀵 정렬은 이제 빠른,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 되죠. 네, 그래서 특정 키값을 중심으로 작은 키값의 레코드, 큰 키값의 레코드로 분리해가지고 서브트리 방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되고, 특정 키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피벗이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번 분할 정복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고 2번은 재기함수 호출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퀵 정렬의 평균 수행 시간은 n 로그 2의 n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n이 빠졌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이제 고안한 퀵 정렬을 고안한 사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퀵 정렬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었을 때 이 하나의 피벗을 정하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피벗보다 큰 값을 찾고 가장 오른쪽에서는 피벗보다 이제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큰 값과 작은 값을 이제 서로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교환해 가면서 찾는 그런 정렬 방식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해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해싱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 A라는 데이터가 B라는 장소에 저장이 될 때 새로운 주소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새로운 주소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 라는 게 이제 해싱이 되고 원래의 데이터,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에서 주소를 계산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눠서 나머지 값을 가져가자. 계산법, 또 기수 변환법, 다른 진법의 수로 이제 판단을 해서 다시 주소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제곱 함수가 있고요. 키값을 제곱해가지고 특정한 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분석법, 상품 번호나 수, 여기서 특정한 수 자체를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첩법, 폴딩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숫자를 특정한 크기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더하거나 또는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볼까요? 서로 다른 탐색키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동일한 해시 주소로 사상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충돌이 발생되지 않은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면 해싱의 탐색 시간 복잡도는 1이다. 선형조사법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 선형 리스트를 이용한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체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선형조사법은 이제 해시 테이블 내에 버킷, 슬롯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 4번의 폴딩 함수, 중첩 폴딩 함수는 탐색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이들을 더하거나 또는 베타적 논리합을 해서 해시 주소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희소 행렬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랬어요. 희소 행렬이다 그러면 원래의 숫자보다는 0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하면 필요한 부분만 기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장소가 전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프리픽스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프리픽스다 그러면 이제 근노드 왼쪽 오른쪽 방식으로 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여기 할게요. 마이너스 근노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자 플러스 근노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A 근노드죠. 근노드 별 A, B라고 해주면 되고 이 부분은 근노드가 슬래시니까 슬래시 C, 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깊이가 K인 이진트리의 최대 노드수 그랬어요. 자, 깊이가 K일 때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노드수 이진트리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6승 마이너스 1 해서 63이 되겠군요.